자, 이제 105페이지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부분 나오죠? 큰 제목으로서 거기에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라고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 부분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인데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부분을 잘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어를 하나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또 이와 관련된 용어를 볼 텐데, 개업공개사 등 하면 이때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 보조원까지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개업공개사 등이에요. 자, 앞으로 개업공개사 딱 이렇게 개업공개사라고 하면 등록한 개업공개사만 얘기하는 거고, 개업공개사 등 하면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뭐까지 소속 공인중개사까지를, 자, 개업공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에다가 뭐까지를요? 중개보조원까지가 들어가면 등자가 등으로 표현된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문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지금 빠져 있어요? 중개보조원이 빠져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전문직업으로서 그러면 안 돼요. 이 문장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해서 한번 구분하는데, 이런 전문직업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와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만이 해당되는 거고, 중개보조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 자, 꼭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106페이지에 보면 이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선관주의 의무는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의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로서 확정된 의무라고 보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물론 이제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관련된 부분 나와 있는데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소속공개사도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판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중개업무로 수행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 조사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줘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관주 의무가 있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데, 이때 비밀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되는 거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준수 의무예요. 자, 이런 비밀준수 의무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비밀준수 의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107페이지 보면 참고해가지고 업무상 비밀 누설 해가지고 형법에 있는 규정을 제가 참고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요, 중개사법에서는, 자, 일단 형법에서는 전문 직업이 쭉 나왔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문 직업은 없죠.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비밀준수 의무를 별도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밀준수 의무는 자, 누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누구라 그랬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얘기한다 그랬죠. 자,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와요.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자, 요 세 가지에 보면 여러 가지 요 세 줄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일단 비밀 준수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된 거다? 개업공개사 등에 부여된 것이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했습니다. 예외예요. 반드시 언제나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이 법에서 다른 법에서 누설해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 자,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금쟁이 앞으로 뒤에서 배울 금쟁이에서 나오는데요. 금쟁이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거짓 언행 금지 규정이 있어요. 거짓 언행 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의뢰인이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좀 팔아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상대방이 손해가 나요. 그럴 때는 반드시 얘기해줘야죠. 그러니까 거짓 언행 금지 규정과 비밀 준수 의무 규정이 충돌할 때는 그럼 뭐가 우선이 된다? 거짓 언행 금지 규정이 우선이 된다. 이게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 다른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법정 증언을 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중개인을 하다가 꼭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사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법정에 어쩔 수 없이 증언을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면,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업무를 떠난 뒤에 또 안 갔다. 그럼 내가 중개 업무 하다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그래도 비밀을 준수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이때 이런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하면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특별한 규정을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있어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의사불벌죄는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어주는 거예요. 피해자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의사불벌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폭행죄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술 먹고 이렇게 싸우다가 멱살 잡고 싸우든가 한 대 접해고 이렇게 했죠? 파출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뭐라 그래요? 합의하세요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 단순 폭행이 합의하세요. 물론 폭행죄가 좀 특수 폭행 쪽이 있습니다. 무기를 갖고 한다, 칼 갖고 한다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예외지만 일반적인 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풀어주거든요. 바로 이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108페이지에 보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교부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이란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설명하는 거다. 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걸 왜 하느냐? 여기에 보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의 물건에 대해서 A의 물건, 얘가 매도나 아니면 임대죠. 그러면 얘는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얘는 매수나 아니면 임차죠. 얘는 권리를 뭐 하는 사람이다.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때 갑은 A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A물 조사해서 여기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A의 물건을 조사해서 B에게 설명한다. 그럼 A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 A한테 설명할 필요하면 지 거니까. 그래서 얘의 물건을 조사해서 얘한테 설명하는 거다. 이게 확인 설명. 이거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확인 설명. 확인 설명 부분에서 확인 설명, 일단 대상은요, 매수, 임차 등 권리 뭐예요? 취득 의뢰인이에요. 자, 매수, 임차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취득은 설명하죠. 시기는요, 시기는 중개 완성 전까지입니다. 자, 바로 전 강의에서 아마 중개 완성과 거래 완성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중개가 끝난 겁니다. 중개 완성을 뭐가 끝나? 중개가 끝난 거다. 그러면 계약 체결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사는 있죠.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이렇게 되죠. 자, 중개 의뢰 받은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자, 확인 설명하는데, 방법은요, 어떻게 확인 설명하냐면, 성실, 정확하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자, 방법은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거나 그럼 틀려요. 자, 하거나 그러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든지 근거 자료를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거는 하거나가 아니고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근거 자료란 그 물건과 관련된 자료들이죠.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이고요. 이때 근거 자료에 확인 설명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 뭐 들어가지 않는다? 확인 설명서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확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물건 상태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물건 상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물건 상태 자료 요구할 수 있는데, 자, 자료 요구는 어떻게 된다?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권리 이전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확인 설명을 위해서 네 물건 좀 어떠느냐? 이러이러한 사항,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자, 확인 설명의 대상은 취득 의뢰인이죠. 자료 요구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전 의뢰인이죠. 이거 취득 의뢰인, 이전 의뢰인 순서 바꿔서 많이 나옵니다. 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요구에 불응하게 되면, 자, 불응시 그 사실을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예요.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뭐하고? 설명을 하고요. 확인 설명서에 뭐하라? 기재하라 라고 됐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취득은에게 뭐도 합니까? 설명도 해줘야 돼요. 확인 설명서 뭐 하는 거예요? 기재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여기에 하거나 그럼 틀리죠. 자, 여기에서도 하거나 그럼 틀리죠. 여기서 하거나 그럼 틀리죠. 그러니까 자료 요구는 요구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아닙니다. 근데 요구에 만약에 불응하면 이때는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확인설 기재도 하고 라고 하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확인 설명을 이제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을 누가 할 수 있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하는데 확인 설명은 누가 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고 소속 공개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확인 설명 당연히 의무겠죠? 근데 소속 공개사는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확인 설명 방법 요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 제시하라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시 자, 이때 개업공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그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다음에 소속 공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가 된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돼요. 자, 다시 한번 확인 설명 방법에서 보면 일단은 위반하게 된다면 자,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하라 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뭐가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일단 조심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10페이지에 보면 신분증명서 제시 요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니까 자, 자료 요구권이 있고요.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도 개업공개사의 권리로 볼 수 있고요. 신분증 제시 요구권도 개업공개사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확인 설명 사항을 보면 자,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기본적 사항이 있고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력. 자, 거래 전 금액의 개념은 제가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할 때 설명드렸고요.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산정한 가격이라 했죠. 그리고 자, 밑줄 쳐놓으세요.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력. 일단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단 밑줄 쳐놓고 설명을 나중에 해야 되죠. 그다음에 토지이용 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 제한 사항이 있고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및 배수시설물 상태 있고 벽면 도배,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이 있고요.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 연결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이 있고 자, 9번 밑줄 쫙 다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세율.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 종류세율이 있습니다. 권리 조세 있죠? 자, 지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세율은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밑줄 치라는 게 뭐 있었어요?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력,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세율 두 가지가 있죠. 왜 이걸 밑줄 치라고 그러냐? 자, 이 확인 설명사항 1번부터 쭉 한번 보세요. 뭐와 똑같냐면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사항과 똑같아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사항과 똑같은데 제가 밑줄 치라고 했었죠.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력 부분과 그다음에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세율 요거는 전속중개계약 시 물건 정보 공개 사항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그럼 이제 그 밑에 전설중개계약서 공개사항과 확인설명사항 거기에 도표로다가 나와 있는 게 있죠, 박스로. 거기 보면 이제 오폐수 쓰레기 처리산 대부분과 토지용계획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보다는 제가 지금 강조했던 두 가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 설명했으니까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할 수 있다? 개업중개사,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 작성할 수 있고요. 개업중개사는 작성 의무가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작성 의무는 없고 다만 뭐예요?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확인설명 작성의 시기는 언제다?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뭐 할 때? 거래 계약서를 뭐 할 때? 작성할 때. 작성하는 때이죠. 자, 일단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이때 뭐도 같이 작성한다? 확인 설명서도 같이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작성해서 이제 뭐 한다? 서명 및 날인하죠. 자,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날인도 하고. 자,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고 또는 하면 틀려요. 또는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또는 틀립니다. 자, 서명도 하고요. 날인도 하고. 근데 누가 서명 날인하냐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하는데 이때 법인에 있어서는 자,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자, 그다음에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누가? 분사무소 책임자가 누구로서 서명 날리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날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서명 및 날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업무를 수행한 그 업무를 수행한 누구예요? 수행한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가 같이 서명 날립니다. 서명 및 이거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업무를 보조한 중개보존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중개보존은 서명 날인 해도 돼요. 서명 날인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의무가 아니니까. 소속공개사는 업무했다면 직접적으로 해줘야지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날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부해줘야죠. 확인설명 교부 누구한테? 쌍방에게 거래한 쌍방에 교부하고 보관하죠. 몇 년간? 3년간 이렇게 되죠. 자, 3년간 보관해줘야지면 됩니다. 이건 의무죠. 자, 원본이나 사본이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해줘야 돼요. 이거 보관에 대해서 반드시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이렇게 보관할 의무가 없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즉 전자계약이에요. 전자계약으로서 이미 일단 해서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돼 있죠? 그럼 굳이 이렇게 보관할 서면에서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죠. 자,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요거 확인설명 작성 위반하면 요 개업공개사는 서식 관련 위반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 자,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봤으니까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보죠. 거래계약서 작성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 이것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의무가 있죠. 소속공개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무 아니에요. 자, 이런 거래계약서 작성 시기는 거래계약 책을 때문에 하겠죠. 이때 거래계약 작성 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인물계거. 자, 인물계거. 그 다음에 인권조설약. 인권조설약 이렇게 했습니다. 뭐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직일전 직입하는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자,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뭐예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직관한 사항 인도일시 권리전 내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이 기한 설명서 교부일자 약정 내용 이렇게 된 거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기재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서명 및 날인하죠. 서명 및 날인은 요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요거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일단은 서명 날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명 날인은 이렇게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부합니다. 교부는 누구한테? 쌍방이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관합니다. 요거는 몇 년간? 5년간. 자, 원본이나 사본이나 전자문서로 원본, 사본, 전자문서로 뭐 할 수 있다? 일단은 보관을 하면 되고요. 자, 이때 반드시 문서로 보관한다 그러면 틀리죠. 반드시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마찬가지로 공인전자 문서선택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자, 여기에 확인설명서 작성 3년간 보관,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 작성 5년간 보관. 이 두 가지는 공인전자 문서센터가 있습니다. 공인전자 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일단은 제외된다. 그러지 않아다. 문서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소위 말해 제가 뭐라 했죠? 전자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요거 3년, 요거 5년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자계약 문제 나올 때 관련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거래계약서 개업공개사 요거 위반한다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 소속공개사,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소속공개사 이건 다 여기는 서명 및 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위반했을 때 자격정지입니다. 요거 자격정지. 그러니까 자, 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서식 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서식 관련 위반하면 업무정지.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 대한 모든 의무 위반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서명 및 날인에 대해서만 위반하면 자격정지. 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부분을 일단은 거래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과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기재 요게 대해서 보죠. 자, 여러분들이 116페이지에 보면 거래계약서 금액 허위기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죠.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짓기재 그 다음에 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거래금액 거짓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금액 등을 거짓기재하거나 아니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와요. 만약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개업공개사는 상대등록 취소. 자, 상대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무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격정지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소속중개사를 뭐가 된다? 자격정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 법정서식은 없어요. 현재 중개사법에는 거래계약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거래계약서에 대해서 현재 법정서식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정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법정서식이 없다는 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일반중개계약서 부분 나오죠. 자, 일반중개계약서 부분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일반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 똑같이 국장이 표준서식장에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어요.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